오늘도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명의 경기도 의원들과 차례차례 떠나보는데요. 자, 오늘은 누구와 함께 캠핑을 떠나서 수다를 나눠볼까요? 캠핑 수다 의정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강태형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안산시 제5선거구에 지역에서는 송대관이로 불리고요. 그 경기도에서는 세월호 도의원으로 불리는 강태형 경기도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 예. 유명하시죠. 근데 소개 중에 하나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선부동, 송대관. 감독님, 카메라 클로즈업, 얼굴 클로즈업. 있어요. 송대관 씨가 살짝 있습니다. 사실은 송대관 씨가 훨씬 잘생겼지요. 그런데 송대관 가수님이 잘 나가실 때, 예. 인기가 많으실 때, 좀 사용료 안 내고 빌려 쓴 닉네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의원님 현장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아이고, 노래 한번 해봐요. 이런 주문도 가끔 많죠. 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오전 10시에 어머니, 아버지 노래교실 나가서 문 밖에 있는 그대를 부릅니다. 오전 10시에. 문 밖에 있는 그대. 그 문 밖에 있는 그대 이런 노래를 부르면 기본으로 앵콜을 합니다. 문 밖에 있는 그대 눈물을 거둬요. 여기까지. 예. 그다음에 또 잘 부르는 노래 있다면서요. 안산을 약간 개사해서 제가 어디선가 봤어요, 그거를. 그것까지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노래죠?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멋진 안산 시민을 만나 바다가 있는 안산시에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브라보! 자, 캠핑장에 왔으니까 우리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심오한 얘기도 있지만 좀 편안한 얘기, 우리 사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쫙 흘러왔는지요. 캠핑 꼬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 뽑아주십시오.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다. 아이고, 이거 부담스러운 주제인데요. 당연히 그 사모님과의 그런 사랑 이야기?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첫 만남이 인관식장이었습니다. 군대.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좀 늦게 가서 케이스네요? 실제 동기들이 2살 더 어린 동기들이었습니다. 예. 그 동기의 누나를 네. 그 인관식장에서 운명처럼 만났죠. 인관식장이면은 동기의 누나가 이제 꽃다발 들고 동기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자리인데, 네네. 그거 딱 봤어요. 사진을 찍는 뒷자리에서 예. 단아하게 좀 옷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제 기억에 잊지 못할 사진의 한 장으로 좀 남아있죠. 첫눈에 반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뭐 연락처를 이렇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만남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동기가 자연스럽게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동기분께서. 후배이면서 예. 동기인 그 장교 예. 동료한테 네. 제가 늘 그냥 그 추파 아니 추파를 던졌지요. 그래서 누나도 만나게 되고. 그때 선택 후회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도 그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인관식장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지금의 아내의 모습은 예. 정말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부부 사이의 호칭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호칭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냥 28살 부부가. 젊은 나이부터. 젊은 나이에. 저도 그렇게 부르니까 아내도 좀 그렇게 부르고요. 예. 지금은 가끔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미나 씨 뭐 좀 해주세요. 미나 씨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네. 아내가 엄청 좋아하죠. 사모님 이름이 미나. 네, 권미나. 권미나. 이름 너무 예쁘네요. 어찌나자에 아름달미자 쓰는데요. 네. 어찌 아름답지 않겠냐는 이름 때문에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한자풀이가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이야, 좋다. 그 의원님, 저도 누군가를 만나서 여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술자리에서 가끔 너스레 떨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냥 저를 만나서 결혼해 달라고 애원해서 내가 마지못해 결혼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데 실제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결혼해 달라고 애원해서 결혼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막 아끼고 사랑하는 건 로맨티스트다 이런 느낌이 막 옵니다. 여기서
제목하고 맞아 떨어지는군요. 네. 결혼 생활 지금 거의 이제 30년 차가 거의 되고 있죠. 이제. 그렇죠. 야. 우리 아이들이 27, 28이니까 예. 이제 내후년이면 30년 차네요. 부럽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작가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아. 밸런스 게임 아시죠? 하나 이게 예, 선택하는 예.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강태형으로 태어나 권민아와 결혼하기. 아니면 권민아로 태어나서 강태형과 결혼하기. 이게 뭐야 질문이? 뭘 아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확약해서 확답을 드리면 네. 강태형으로 태어나서 네. 권민아와 결혼하기죠. 아, 알겠습니다.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대답인 것 같은데요. 권민아로는 태어나기 싫다는 말씀. 저희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자, 로맨티스트였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하나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예, 예. 슬픈 이별? 갑자기 뭐 재밌는 얘기하다가 또 이별 얘기가 나왔어요. 웃다가 울으면 또 가슴이 아픈데 네. 어떤 이별입니까?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누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누님이 또 네, 돌아가셨군요. 사실은 네.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예. 그리워도 그리움조차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이미 생을 달리한 두 분인데요. 18살에 종갓집 정부로 예. 시집을 와서 12남매 키우느라고 고생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하고요. 예. 또 어머니 옆에서 시골에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예. 동생들 등록금 대느라 예. 바빴던 결혼조차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작별 인사, 이별 인사도 못하고 떠난 누나하고 두 분이 가장 그립고 아쉬운 이별인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많이 보고 싶고 예. 늘 눈물나게 그리운 어머니하고 누님이죠. 예. 두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두 분께 우리 의원님께서 동생이자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만약에 선물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뭘 좀 드려보고 싶으세요?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저희 아내하고 제가 손수 만들어서 군에 가 있는 두 아들로만 하고 같은 밥상에 앉아서 웃어가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좀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소원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죠. 소원이죠. 예. 어느 심리학자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때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 네. 인생은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네. 사실은 두 분하고는 할 수 없는 소원이니까 더 그립고 하고 싶죠. 예. 두 분이 우리 의원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좀 한 줄로 요약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내 같아요. 마음에 눈물나게 그리운 보석,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또 뽑아주십시오. 그래요? 네. 마지막인가요? 자, 활기차게 가시죠 이제. 소극 행정 아웃? 오늘 모든 키워드가 다 여기 있네. 얘기 스토리가. 소극 행정. 이 공무원들 들으면 나 그거잖아요.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거는 다 아웃해라. 사실 그 얘기예요. 예. 경기도인이 되어서 네네네. 의정 활동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공공의 목적이나 공공의 가치가 있는 일들을 지역 주민과 도민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행정 조직과 시스템이 그 현장에 도민이나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현장에 그 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미온적이고 소극적일 때가 제일 답답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네. 언제 그렇게 막 답답해요? 막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속이 터져 막.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일들을 할 때 예. 이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가치나 통념으로 봐서는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보고서 써야 되고. 또 그리고 조금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네.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죠. 그런데 또 제가 또 공무원을 대변하자면 공무원들은 또 자기가 또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또 일일이 또 따지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에도 인지상정이 있듯이 예. 행정에도 인지상정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법을 어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더 적극적으로 그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계층들을 위한 일이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현장에서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또 민원들을 또 행정으로를 잘 스무스하게 이어가 가도록 하는 게 또 의원님의 역할인데 물론 그렇게 해야죠.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민이나 지역 주민 또 예.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네. 행정 조직이나 시스템을 현장으로 나오게 합니다. 딱 전화해서 과장님 나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요즘에는 맞지 않고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예, 예. 그 공무원들도 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네, 일을 네, 하는 거니까요. 네. 다 이유가 있게 음. 현장을 나오게 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요. 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서 네. 듣고요. 그 이후에도 추후 처리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법과 제도가 미흡하면 네. 법과 제도로 보완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네. 그게 의원님의 역할이죠. 진짜 네. 진짜 저희들의 좋은 역할이죠. 역할이죠. 예,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것. 네. 저도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친한데 공무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의원들이 나서면 우리는 현장에서 뛸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의원님들도 어려워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소극행정 아웃하고 네. 현장으로 많이 나오셔가지고 적극행정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산시 와동하고 선부 삼동이시네요, 지역구가. 예. 요즘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선부 삼동 와동의 현안도 크게 많이 있는데요. 예. 안산시 전체 큰 현안을 먼저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산 큰 그림 한번 그려보죠. 네. 안산에 사실은 인구 감소 문제가 주요한 큰 현안입니다. 네. 안산이 최초에 80만에 육박하다가 요즘 최근에는 75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중에 외국인 인구수를 제외하면 예. 66만 명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재개발 문제도 있는데 네. 그거 못지않게 반월 시와 국가산단이 네. 활력을 잃고 쇠퇴화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반월 시와 국가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들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막 시화공단 안산 반월 반월 시와 국가산단. 엄청 처음에는 막 끝내줬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어요? 품목에 따라서 예. 환경 오염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업체들이 외부로 나가고 또 사실은 반월 국가산단 자체가 경쟁력을 좀 잃은 거지요. 그렇죠, 그렇죠. 종목의 어떤 그런 매력이나 그런 게 좀 떨어져서 그렇죠. 경쟁력을 4차 산업이라든지 그래서 안산시는 지금 독일식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네네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그런 업체들을 특화해서 예, 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려고 하지요. 좀 변화의 물결에 있군요,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발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까? 앞으로 네. 기존의 반월 시와 국가산단이 좀 활력을 잃었지만 네.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안산시의 확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경기도 전체, 국가 전체의 어떤 네. 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네. 강소기업들이 많이 네. 등장하는 거니까 네. 일자리 문제잖아요. 예.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잘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전 안산이 막 되게 막 인구도 팍팍 늘어나는 도시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좀 줄고 있군요. 지금 정체가 되고 정체군요. 다소 감소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그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정책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두 번째 문제가 다문화 문제예요. 가정들. 또 예. 세월에 관련된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예. 다문화 문제가 왜 이렇게 크냐면 8만 7천여 명이 와. 안산에 그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이웃으로 그럼요.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네. 또 더 보완이 되고 그 사업도 세부적으로 구체화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착한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거의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뭐 이미 예.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이런 그렇죠, 나이가 그렇죠.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 육사 선수 유명하신 비회사. 비회사. 그 선수도 있고. 예, 원곡고등학교. 원목고등학교. 저 역할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던데. 네. 우리나라에도 육상 스타가 나오는 건가? 이러면서. 아마 좋은 선수로 예. 좋은 국가대표 육상 제목으로 그러니까요. 성장할 것 같아요. 안산의 아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그 외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4.16 생명안전공 문제, 그거 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거 환경, 예. 교육 안전에 관련 문제들도 있겠고요. 조금 전에 그 질문하셨듯이 세월호 4.16 생명안전공원에서 제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각각 세월호 입법을 해서 언론에 많이 주목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가 8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 4.16 생명안전공원조차도
첫삽을 좀 못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척이 안 되고 있죠.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4.16 생명안전공원은 어떤 공원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될 국가다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가 없어서 발생한 304명의 희생자를 발생한 참사가 네네네. 세월호 참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추모와 사전 예방, 교육 그리고 세월호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4.16 생명안전공원이 건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첫삽을 못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다 확보됐다고 제가 이미 예산은 확보가 다 돼 있고요. 예. 제가 입법한 것도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투영하기 위해서 그런 입법들을 했던 겁니다. 국비, 도비, 예, 시비, 시비. 이런 식으로 국비가 많이 좀 지원됐다고 주로 이제 국비가 대부분을 이루고요. 그 외에는 도비나 경기도 교육청 예산 또 시비가 그 매칭이 되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꼭 8년차, 이제 9년차 돼가고 있는데 꼭 하루속히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임위원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경기도의 상임위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 재선이신데 이제. 저는 이제 10대 때는 전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네. 이번 11대에서는 농정해양위에서 그 상임위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님들 제가 만나면 늘 고민이 우리 예산 너무 적다. 맞습니다. 예. 그 고민 얘기하시던데요. 뭐 전국에서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농정해양 예산이 최하위니까요. 네네. 늘 예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얘기하고요. 비율로 적은 거죠? 거의 3.5%니까요. 최고 많은 데가 20.1%, 21% 정도 되니까. 전라도이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그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작은 데가 10%인데 저희는 3.5%니까. 그만큼 경기도가 그 농지나 이런 게 좀 적다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예. 전남이나 전북 이런 데에 비해서는 농가 인구수가 적은데요. 한 4번째, 4번째 많죠. 농가 인구수가. 그렇군요. 그래서 또 최대 고민 예산뿐 아니라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사실은 있습니까? 연장성산에서 말씀드리면 농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 기본소득 문제요. 그것도 있고요. 제가 이번 회기에 입법한 그러니까 영하 20도 추위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캄보디아 이주 노동 여성 속행 씨 혹시 알고 계시지요? 기억합니다. 네, 영하 20도 혹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포천이었나요? 네, 포천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30살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경기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좀 입법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저희 상임위에 좀 가장 큰 현안으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국의 고용 허가제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고용노동부나 이런 그 부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서 온 인구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경기도가 한 30% 정도. 30%. 한 7천 명 정도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다 인원이 그 현재 경기도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그 불법 체류자 등을 포함하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어디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공간도 없고 돈도 없고 숨어 지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짧게 조금 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내 농업 관련해서 한 200개 정도 이 기숙사 중에서 210개 정도 업체가 폐업을 해서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1,890개 정도? 그 업체 전수조사했을 때 10명 중 5명이 비거주 지역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데 그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10명 중 또 4명은 비닐하우스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그 보일러가 그중에 절반은 보일러가 없는 데서 또 생활하고요. 아주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아침 새벽같이 6시부터 저녁 7시 뭐 이렇게 일을 하죠. 그중에서 최저급여 197만 원 받아가지고 기숙사비 25만 원, 40만 원 제하면 135만 원, 140만 원씩 받고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여건에서 일들을 하고 있죠. 그 많은 분들이 올겨울 진짜 추웠잖아요. 지난 겨울 거기서 또 나았을 텐데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입법
어떤 조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제2의 속행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한에 생을 네. 마감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입법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네. 조금이나마 이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은 작아질 것 같습니다. 네. 쭉 들어보면 마음이 따뜻한 조례일 수 있는데 반대 의견도 있다면서요? 반대 의견도 있죠. 예. 내국인들에 대한 반대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다소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도 귀담아 듣고요. 예. 저희가 입법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137개 읍면동에 기숙사를 거점형 기숙사, 공공형 기숙사를 다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시범 사업으로 하나, 두 개, 3개소씩 이렇게 하면서 네네. 점차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농업, 업 이거 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엄청 부족하죠. 어찌 보면은 우리 자국민들을 위한 그런 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농업 현장에 가면 과소화, 그럼요. 고령화로 예, 인해서 예. 절대 농촌 인력들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우리도 마비됩니다. 실제적인 생산 네. 농어촌의 생산 단계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 네, 그분들에 대한 기본 많이 알고 인권. 계시는데요. 제가 농촌 출신이거든요.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요. 저 봄에 가서 또 저기 논매야 됩니다. 아 작년에 고구마 캐다 죽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는군요. 예. 아 그래서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나오시면 저 이런저런 얘기 많이 쌀값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곤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위원님 마지막 질문인데 내 인생의 한 줄 또는 한 단어 어떤 뭐 캐치프레이즈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형의 마음 정치입니다. 마음 정치. 예, 그게 진짜 선거의 어떤 구호잖아요. 우리 의원님의 마음 정치한다. 사실은 선거 때 예. 강태형은 합니다. 강태형은 진심 정치 또 책임 정치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제 캐치프레이즈였는데요. 10대, 11대 들어서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 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사람 냄새나는 정치인 강태형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진심 정치, 책임 정치 하도록 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정치, 따뜻한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캠핑장 쪽에 따뜻하게.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강태형님과 캠핑 수다 나눠봤는데요. 이 마음 정치처럼 따뜻한 정치 쭉쭉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고 저는 또 따뜻한 캠핑장에서 다음 손님과 또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